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길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구글 렌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구글 렌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렌즈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구글 렌즈를 열었을 때 검색해 보시면 모두 변경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하기라든지 텍스트를 복사해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공유하는 방법, 뭐 카톡에다 공유를 한다든지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 채널에다가 입력을 할 때 입력 대신에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스캔하고 그걸 글자로 전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물건이 있을 때도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같은 물건 같으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열겠습니다. 스마트폰 열어주시고요. 자, 스마트폰 여시고 플레이스토어 찾아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열으신 다음에 검색란, 여기 위에 검색란이 있으시죠? 여기다 구글 렌즈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옆에 있는 마이크 이거 이용해서 구글 렌즈라고 똑바로 발음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자리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다가 구글 렌즈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글 렌즈라고 썼습니다. 구글 렌즈라고 쓰시면 여기 아이콘 한번 잘 봐두세요. 색깔 이가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하고 이 가운데 점이 하나 찍혔죠. 그리고 구글 렌즈라고 돼 있고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은 요 아래쪽도 한번 봐보세요. 카메라만으로 단어를 번역하고 식물 이름 찾고 제품 정보들을 검색해 보세요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터치해서 눌러주시면은 이 구글 렌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앱 정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다가 아니고 이 오른쪽에 이 화살표 여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구글 렌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텍스트 스캔 번역, 음식물, 뭐 동식물 이름 찾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내가 강아지를 만났는데 구글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동물이 어떤 품종인지도 알 수가 있고 주변 장소라든지 스타일 등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 눌러서 열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기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가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하고 나면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기 눌렀을 때 지금 어디가 먼저 보이냐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갤러리 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카메라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누르시게 되면 어디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지금 카메라로 바뀌면서 내 앞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트북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모양이 보이고 있죠? 이 하단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번역, 텍스트, 검색, 그 다음에 과제 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밉니다. 쇼핑, 장소, 음식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이 중에 검색을 먼저 한번 볼까요?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제가 자주 먹고 있는 이 온가드 비들렛이라는 거를 자주 먹고 있는데 여기다 놓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찍었을 때 이 하단에 보면 어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온가드 비들렛에 대한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뭐 23,000원 여기 누르면 글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자, 이 검색에서도 가능하고 이게 또 다시 쇼핑으로 한번 가볼까요? 쇼핑 렌즈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화면에다가 갖다 대시고
다시 찍으시려면 뒤로 버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했을 때 이렇게 딱 그 내가 선택했던 물체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촬영이 됩니다. 아까 보시는 거하고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서 하셔도 되고 쇼핑해서도 하셔도 되는데 혹시 검색해서 잘 안 되실 때는 쇼핑으로 해놓고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상품에 이런 그 이름 있죠? 이름 있는 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촬영을 해주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촬영이 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 뒤로 버튼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뒤로 버튼 하신 다음에 아래쪽 하단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옮겨서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자, 번역을 하시려면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같은 거 보시면은 설명서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이럴 때 이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고 스캔해서 즉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인터넷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번역을 하려고 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레이저 그 미업이라는 이 영어 가사인데 이 영어 가사를 내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아까 구글 렌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구글 렌즈에 이게 번역입니다. 번역을 가지고 여기 화면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자, 이거를 옆으로 좀 비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 어때요? 오른쪽에 화면에 대자마자 오른쪽에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글자가 번역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근데 여기가 위에 보면 영어로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가 한국어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터치하신 다음에 여기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할 건지 여기 밑에 보시면은 130개 국어가 넘는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다시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자, 우리는 이 영어를 번역을 할 거니까 그대로 갖다만 대시면 어때요? 바로 번역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번역할 단어 사진 찍기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 동그라미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찍습니다. 자,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바로 뜨고 이 하단에 보세요. 전체 선택할 거냐, 듣기 할 거냐, 공유할 거냐. 자,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나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공유할 수 있는 이 SNS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채널 중에 나는 나와의 채팅, 카톡에서도 나와의 채팅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나와의 채팅을 하면 금방 지금 뭘로 왔어요? 번역이 되긴 됐는데 이미지로 왔어요. 이미지로. 그죠? 이거는 이미지로 온 거고 다시 좀 전에 사용하던 렌즈로 가시려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이게 하단에 이 자리죠? 요거는 홈, 이거는 최근에 사용한 앱.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좀 전에 사용하던 구글 렌즈가 다시 보여요. 그래서 터치 하시고 자, 아까 여기서 이 그냥 바로 공유를 했죠. 그냥 바로 공유를 했는데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글자, 번역된 글자들이 이렇게 파랗게 범위가 잡혀요. 근데 범위가 잡혔는데 보니까 요 하단에는 필요가 없는 것도 범위가 잡혔네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조그마한 물방울 무늬 보이나요? 얘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내가 엎드러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텍스트로 복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복사를 한다는 것은 글자로 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텍스트로 복사했어요. 그리고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다고 나오는데 이 클립보드는 스마트폰 안에 복사되는 그 어떤 그 장치가 있습니다. 클립보드라는 그 자리에 돼 있고 자, 홈 버튼을 눌러서 어디다가 붙여 넣을 거냐면 카톡에다 붙여 넣겠습니다. 카톡에 자, 카톡에 아까 좀 전에 사용했던 나와의 대화창이 열려 있어요. 바로 요 밑에다가 터치 하셔서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어때요?
아까는 그림 파일로 들어왔고 지금은 글자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자, 그리고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죠? 여기 옆에 종이 이렇게 하시면은 글자 모양으로 글자로 해서 갔기 때문에 이 글자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어딘가에다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왼쪽에 여기입니다. 이 자리 최근에 사용한 앱 눌러서 구글 렌즈로 다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아주 좋은 것은 뭐냐면 컴퓨터로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다 바로 붙여넣기가 된다는 거. 근데 이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컴퓨터로 복사를 하려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구글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에 개통할 때도 구글 그 계정을 만들어서 구글 아이디 비번으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똑같은 아이디 비번으로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컴퓨터로 복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터치하시면은 컴퓨터를 찾는 중 해가지고 데스크탑 뭐라고 써있죠.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제 이메일 주소, 지메일 주소 계정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컴퓨터로 보낼 거니까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복사가 됐죠. 복사가 되고 이 복사된 거를 컴퓨터 어느 화면에다든지 붙여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컴퓨터에서 한글 문서 작성을 한다, 그러면 한글에다 붙여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에서 뭐 블로그 작업을 한다, 그럼 블로그에다 붙여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커서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 글자가 그대로 붙여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글창을 미리 열어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창을 열었습니다. 지금 한글창 아무것도 없는 창이죠? 이 자리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거기서 복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편집할 때 이걸 활용하면 너무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은 닫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인터넷 창도 복사하는 창도 닫겠습니다. 닫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거냐면 여기 텍스트. 자, 여기서도 뒤로 버튼, 이제 빠져나가실 때는 여기 뒤로 버튼 이 자리 합니다. 이 자리 하든지 이 자리 하든지 그쪽. 여기 뒤로 버튼 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신 다음에 자, 이번에 텍스트를 할 건데 제가 지금 책을 한번 펴놨습니다. 책을 잠시만요. 이렇게 펴놓고 근데 이때 책을 필 때는 좀 책이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돼요. 자, 텍스트를 누르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 제가 책에다가 대고 책을 반듯하게 하고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초점 맞추시고 텍스트를 밑에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를 눌러서 했어요. 뭐 여기서 듣기를 하시면 이 글자를 다 읽어줄 거고요.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전체 선택을 하면은 이와 같이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저 위에 제목부터 되어 있죠. 나는 여기 밑에서부터 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위에 놔두고 요 밑에 또 아까 필요 없는 자리 있죠.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서 아니면 복사에다가 그냥 편집해서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까 번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복사할 거냐 컴퓨터로 복사할 거냐고 나와 있죠. 그래서 텍스트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아까 한글창에다 그대로 다시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이기 하시면 책에 있는 복사가 제대로 복사가 안 됐네요. 잠시만요. 제가 복사가 제대로 안 눌러졌나 봐요. 자, 복사 눌렀습니다. 복사 됐다고 돼 있고요. 다시 한번 한글창에다가 여기서 잘못했네요. 제가 한글창에다 붙여놓을 때는 컴퓨터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에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아까 좀 전에 썼던 카톡 창에다가 다시 붙이기를 하면은 보내기 하면 어때요? 지금
좀 전에 책에 있는 한 페이지를 구글 렌즈로 찍었습니다. 찍고 그대로 글자 한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앱을 이용하시면은 너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번역을 해도 되고요. 컴퓨터로 복사를 해도 되고요. 나는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냥 글로 듣고 싶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데이터, 신이 되다. 조직의 DNA가 자, 소비자 소리를 조금 중심으로 키워볼까요?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 때문입니다. 어때요? 호모사피엔스 소비자들은 광고에 의한 소비보다 자발적 팬덤에 의한 자, 그냥 소비를 제가 일시 더 중지하겠습니다. 즐깁니다. 자, 일시 중지했는데 우리가 네이버 앱 이용할 때도 보면 뉴스 검색해가지고 위에 스피커 이용을 해서 터치하면은 뉴스를 다 읽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I 기능들인데 이런 기능들이 갈수록 발전이 돼서 구글 렌즈에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찍고 촬영하고 글자로 만들어서 글자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고 내가 눈이 불편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 하면 찍어서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 렌즈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 업무할 때 또는 이렇게 글을 쓸 때 정말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장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디 외부에 나갔을 때 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건물들이 있죠. 막 비슷비슷한 건물들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청이라든지 이렇게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 특정한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물들을 장소 버튼을 눌러갖고 찍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이 구글 렌즈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구글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이 과제 질문의 사진을 찍으세요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과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면은 그 과제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밑에가 또 뜨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렌즈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오늘 구글 렌즈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